안녕하세요. 책이 나를 키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전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 회자되며 긍정적인 사고가 개인의 삶과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긍정의 힘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때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찾고 싶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은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저자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름 역시 이 분야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개인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강한 동기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의 힘은 단순히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개인의 심리,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결과에 어떻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진 내면의 힘을 깨닫고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 책은 1952년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증언하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선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필 목사는 교회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적인 지혜와 심리학적인 통찰을 결합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부터 뉴에이지 추구자들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긍정의 힘이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자기개발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필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행동을 위축시켜 결국 실패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믿고 당신 안에 있는 신의 힘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필은 독자들에게 자기 의심을 버리고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둘째, 생각의 현실화입니다. 필은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실제 삶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논리입니다. 필은 우리의 마음이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믿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예상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에 갇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와 학원 그리고 상상 연습 등을 제안하며 독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며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임을 역설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일화와 사례를 제시합니다. 익명의 사업가, 알코올 중독자, 심지어는 고개사의 이야기까지 폭넓은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나 운동선수들이 단순히 재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긍정의 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끊임없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힘을 통해 당신은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다라는 문장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걱정이 많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성격은 때때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제가 가진 두려움이 결국은 저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의 에너지를 얼마나 충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이 제게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자기 신뢰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제 안의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막연한 희망이 아닌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행의 동력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강한 영감과 실천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조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실패한 세일즈맨이 필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객을 만날 때마다 성공을 확신하면서 결국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필은 긍정적인 사고가 단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대인 관계 개선, 그리고 신체적 건강 증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긍정의 힘이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인 도구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마음과 몸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특히 필은 긍정적인 사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확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연습,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강조하는 부분은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와 같은 자기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시각화 기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조언들은 독자들이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는 단순히 조언하는 것을 넘어 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임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최근 비판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긍정의 힘이 제시하는 긍정주의가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긍정주의가 비판적인 사고를 억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구조적 개입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의 일화들, 기독교적 신념에 대한 편향성, 그리고 고통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필이 제시하는 개인적인 성공 사례들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제시되어 독자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책의 내용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종교적 배경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한 축을 이룹니다. 일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필의 철학이 삶의 어려움과 비극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고찰 없이 긍정적인 면만 강조한다고 비판합니다. 고통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피상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맹목적인 자신감이 오히려 위험한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강점만 과대평가하여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현실적인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머피는 긍정의 힘의 메시지를 자기 체면과 비교하며
자기 지식은 나쁘고 자기 체면은 좋다는 식의 주장이 개인의 자기동기, 현실감,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개인을 수동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미 출판사는 기업 임원들에게 이 책을 직원들에게 선물하여 이익을 얻으라는 광고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 사고가 수능적인 직원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고 다운사이징 시기에 고용 불안을 겪는 직원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야기합니다. 긍정적 사고가 고용주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이러한 비판은 책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사회 변화의 부재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내면의 변화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비판과 연대가 필요하지만 긍정적 사고는 비판적 시각을 배척하고 연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긍정주의가 개인의 내면적 평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부의 불이나 부조리에 대한 저항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 회피와 관련하여 긍정주의는 위기의 징후에 눈을 감게 하여 사회적 재앙에 대한 대비를 약화시키고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긍정성 부족으로 돌려 시장 경제의 잔인함을 변호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긍정주의가 기업이 선호하는 신념체계로 자리 잡았지만 실업과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긍정주의가 때로는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긍정의 힘을 읽을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역시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책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수용하되 비판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긍정주의의 장점은 취하되 그 한계와 위험성을 인지하는 비판적인 독서가 요구됩니다. 긍정의 힘을 읽고 나서 제 삶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에 불평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 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기 신뢰를 높이려고 합니다.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제 삶의 질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문제 해결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는 귀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외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결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주변 사람들도 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함께 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긍정의 힘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분들께 이 책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앞에서 언급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함께 고려하시어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균형 잡힌 사고로 자신만의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긍정주의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때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처럼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펼쳐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데 활용하기 좋습니다. 긍정의 힘을 내면화하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소개해드린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책이 나를 키운다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